지금 칼럼 얘기부터 바로 들어갈까요?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 비교적 긴 분량의 칼럼인데 굉장히 느끼는 바가 참 많았었어요. 우선 신장식 변호사께서 그 칼럼을 읽으셨어요?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사실 그냥 이렇게 기니까. 기사로 이렇게 다니는 걸 봐서 예. 어떠셨어요? 읽어보고. 뭐 직접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는 게 그럴까요? 좋지 않을까. 아니 오늘 얘기 예. 자체가 사실 그 칼럼을 예. 배경으로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네. 뭐 원고 청탁이 와서 쓰셨겠지만 평소에 그 하시고 글을 싶었던 얘기를 쓰는 꾹꾹 저간의 눌러있다가 마음. 쓰셨던데. 아, 청탁이 와서 쓴 건 아니고요. 아. 그 제가 꼭 쓰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7, 8개월 걸려서 쓴 건데요. 그리고 그 최근 2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동네 잔치잖아 이러고는 트로피를 4개 갖고 오는데 그중에 작품상하고 감독상이 들어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핵심 중에 핵심을 받아요. BTS는 한국말로 노래를 한 다음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쓱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즐거웠다 이러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는데 우리 한국질병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감염병 예방본부 그 CDC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네. 메르스 때 하도 혼이 나서 그때 막 뭐 낙타고기 먹지 마라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먹지. 그렇게 혼이 나고 너무 고생을 해서 CDC를 그대로 갖고 와서 베꼈어요. 예. 그런데 하필 미국이랑 한국이랑 똑같은 날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87,324명인데 미국은 죽은 사람이 50만 명 예, 가까이. 50만 명. 네. 그러니까 확진자는 2,8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800만 네. 명이면 그리고 이제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스다, 파이낸셜 타임스다, 이코노미스트다 이런 우리가 이제 구름 위에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했던 네. 이런 곳에서 기사를 쓰는데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냥 기정사실로 하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입만 떼면 한국을 배우자. 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는 그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개도국에서 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원주에 준 밀가루 옥수수 가루 가지고 만든 빵을 강냉이 전 진짜 먹어봤어요. 저는 개도국에서 태어난 것이고. 무상급식을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다 예. 4학년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돈 내라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컸는데 갑자기 뉴욕타임스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이 선진국.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진짠가? 잘 못 믿겠거든요. 긴가민가 하고 뭔가 미심쩍고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를 꼭 정리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것은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중진국까지는 쉽게 올라와요. 네. 열심히 하면 왜냐하면 되니까. 네, 네, 네. 후발국의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후발국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가던 나라가 온갖 시행착오를 다 하면 이런 실수도 해보고 저런 실수도 해본 다음에 아 이게 최선이구나 하고 딱 찾아놓으면 뒤에서 그래? 하고 그걸 베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이쪽에서 연구개발 이렇게 합쳐서 10,000을 들였으면 여기서는 1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그렇게 쉽게 따라오고 있고 베트남이 그렇게 쉽게 따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중진국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방식대로 하면 네. 안 되나. 왜냐하면 네. 중국이 열심히 자기가 초원지라고 갔더니 뒤에서 베트남이 더 싸게 따라와요. 인건비 더 싸게, 물자 더 싸게. 더 이상 뒤통수 보고 달리게 할 수 네, 없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아니, 방장님. 한국이 네, 지금 이 얘기가 너무 귀에 쏙쏙 박히니까 네,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듣고 싶은데 이게 방송인 고로 네 빨리 하겠습니다. 얘기의 흐름상 제가 이제 질문의 형태로 좀 끌고 아, 가요. 그러겠습니다. 예. 두 분께 같은 질문인데 심동환한테 먼저 물어보겠는데 네. 제 지금 얘기는 줄이고 의장님 말씀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긴 한데 박정 짧게, 의장님 짧게. 얘기에 지금 예, 골지 예. 않은 음. 언뜻 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해 있는 선진국의 시민이었구나. 네네. 이걸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여기까지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새겨봐야 될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가가 됐지? 라고 하는 성공의 요인에 대해서 무수한 논란들이 있고 토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막 단순하게 GDP만 갖고 보자고요. 성공한 나라인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아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분들 이런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나 또는 정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자기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힘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예. 요인이었다. 민주주의의 힘.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과거의 독재의 이 독재적인 정치 사회적 권력, 획일화되는 정치 사회적 어떤 분위기 속에 있었다면 과학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개성과 창조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을까? 네. 네. 저는 그 힘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사실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까지 우리보다 더 먼저 경제 성장을 했다가 좌절된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우리는 네. 민주주의를 87년 이후에 어쨌든 정착시켜 왔다라는 점 또한 창의성의 하나의 제도적인 기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진국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강력한 힘으로 꽉 총- 틀어지고 예, 총력 동안 이걸로 해도 돼요. 채찍질을 해서라도 갔는데 그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과정은 민주화의 힘이었다. 네. 저는 그 요인을 중요하게 봅니다. 박 기자님이 이제 답을 내려주시죠. 한국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가?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가? 굉장히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국가 중에서 우리 정도까지 경제 올라온 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컸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 토지개혁으로 그 리거시, 기존의 그 낡은 체제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수를 만들었어요. 최소한의 들고 뛸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게 안 됐던 나라들, 그게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망쳐진 나라들을 보면 뭐 특정 국가를 예를 들면 좀 미안하니까 그건 하지 않기로 하고요. 기존의 그 구체제나 이런 관습들이 존속해 있던 나라들이 대체로 그걸 못 깹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동력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 100명이 있어요. 이쪽은 어떤 관습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집안에 10명이 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100명이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과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했을 때 이쪽에서는 100명이 떠들어요. 이쪽에서는 10명이 10명. 90명을 데리고 이렇게 이놈들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라고 막 두들겨요. 왜 창의적이 못해?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창의봉을 휘두르면서 창의적으로 할 때까지 퇴근 못해? 막 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상속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가, 창업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차렸단 말이죠.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재능이 전 국민의 가령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다. 그러면 1ppm이다. 혹은 0.1ppm이다.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정도 재능을 가지려면 0.01ppm 곱하기 0.01ppm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그 재능을 가지려면 한 번 더 들어. 0.01 곱하기 0.01 곱하기 0.01 곱하기 ppm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런데 그 몇십 조 되는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한국 사회의 것을 재능이 있을 확률이 0.01 곱하기 0.01 곱하기 0.01 ppm인 사람한테 통째로 맡겨놓고는 잘 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새로 태어난 젊은이들한테는 동등한 기회를 줘서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애들이 계속 그런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해줄 거냐. 답이 자명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아니 지금 생각할수록 자다가도 일어나서 만세 부를 만큼 우리가 대단한 건 맞아요. 정말 기적같이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